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토부는 4대강 공사의 주무부처로 국가예산 수십조를 비리사업에 투입하는 등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현금 지급기, 이명박 불도저의 급유기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드러났습니다. MB가 밀어붙인 제주국제학교 사업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보증을 섰는데 고스란히 국고에서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보증 금액이 무려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국 학교 이름을 빌려와서 거액의 로열티까지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미경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제주국제학교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국제학교는 제주를 국제 자유도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제학교를 제주도에 많이 만들어서 해외 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가는 우리나라 그 학생들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2009년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인 변정일 전 이사장, 국회의원도 하셨죠. 예. 를 학교 운영법인 주식회사 해울의 대표를 맡기고 또 제주 이 JDC라고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라고 있는데 네. 그 공기업이죠. 거기를 같이 겸임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네, 그 제주 국제개발센터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JDC라고 합니다. 네. 네. 자, 그 국제학교를 제주도에 몇 개나 들여놓겠다는 사업이었죠? 처음에는 11개를 하겠다고 했고, 네. 나중에는 이제 7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개, 공립 1개를 만들고 2개는 외국 학교, 분교를 영국 NLCS와 또 캐나다 학교인 BHA, 네. 이렇게를 세우고 지금 또 1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개를 만들 예정을 가지고 있고, JDC와 의 3개, 그리고, 공립학교로 1개, 4개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학교는 지금 2개는 이미 문을 열어서 입학생을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공립 1개도 마찬가지고요. 네. 공립 1개는 우리나라 제주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네, 제주교육청에서 설립해서, YBM, 시사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사기업에 위탁을 했군요. 네네. 이렇게 3개가 문을 열었고 또 하나는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하나는 이제 미국계 학교인데 세인트 존스베리 학교라고 하는데 네. 추진을 하다가 지금 다른 학교들이 아직 학생 수를 다 못 채우고 있고 뭐 이런 등의 이유 해울의 재정 적자를 네. 이유로 해서 2013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개교를 연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외국 학교들은 분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외국 학교들이 직접 운영하는 분교인가요? 아니면 이름만 빌려준 일종의 프랜차이즈 형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교하고는 매우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예. 외국의 이거 유명 사립학교의 브랜드, 학교 이름이죠. 하고 교육 시스템만 빌려온 일종의 프랜차이즈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명 학교의 브랜드 값으로 로열티를 매년 4%씩 지급을 하고, 네. 또 이에 대해서 관리 비용이란 명목으로 교재 개발비 뭐 등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4.4억 원 이상 또 10억 넘게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분교라면은 당연히 사학재단이 교육뿐 아니라 실질적인 학교 운영을 책임져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주국제학교의 경우에는 본교와의 브랜드와 교육 프로그램만 빌려온 그런 식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식 형식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식회사 해울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기업이죠. 네. 그 JDC가 설립한 예. 그 해울이 운영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해울이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로열티 말씀하셨는데 로열티가 아까 무엇의 4%인 건가요? 4%라고 그러셨는데?
수업료로 들어오는 수입의 4.4%요. 네, 4%. 수입의 4%. 네. 그럼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제주국제학교가 개교 2년 만에 네. 로얄티, 관리 비용 등 본교 지급액이 총 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LCS, 영국 학교죠. 네. 학교는 개교 후에 2년간 총 수업료의 수입이 444억 원인데, 네. 이 중에 6.3%인 29억 원이 본교 측에 지급이 됐고요. 네. 또 BHA는 캐나다 학교인데, 개교 첫 해의 총 수업료의 133억 수업료 중에 16.2%인 21억 원이 카나다 본교에 지불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비용, 그 다음에는 학교 이름을 빌려선 로얄티, 이걸로 지불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불된 게 이런 것이고 계약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지불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요. 네. 네. 자, 이 운영 주체인 해울이라는 기업을 세운 것이 제주국제개발센터 JDC라고 하셨는데 네. 왜 직접 운영하지 않고 해울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예상했던 것하고는 달리 네. 투자자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종의 땜질식 처방으로 내놓은 거죠. 그래서 JDC가 SPC라는 투자 그룹을 또 만들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학교 건물을 짓게 하고 네. 또 JDC가 또 100% 출자한 자회사인 이제 주식회사 해울을 또 만들어서 예. 학교 운영을 맡겨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 손해가 난다든지 하면은 지급 보증을 100% 지급 보증을 JDC가 서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로 사업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 교육에 대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초기부터. 네, 오렌지 정부였죠. 예, 그렇죠. 그래서 목표한 시간 내에 사업 추진을 성과를 내야지 된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무리한 사업 추진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로 학교를 운영을 해 나가고 거기에서 해울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JDC가 해울의 출자도 100% 하고 또 해울이 명목상 운영을 하지만은 거기서 생기는 손해를 다 지급 보증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해울이 사업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JDC가 안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네. 네. 지금 이 국제학교들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모이고 있습니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예. 정원의 절반도 채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주식회사 해울의 자본이 침식될 정도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미국의 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 개교도 1년 연기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니까 세인트 존스베리 학교까지를 또 세우면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학교도 반밖에 못 채우는데 또 옮겨간다든지 또 뭐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늦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총 정원이 1,5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현재 735명만 NLCS는 재학 중에 있고 또 BHA도 1,212명 정원 중에 지금 536명만 재학 중에 있고 네. 또 공립학교인 KIS도 480명 정원에 112명만 재학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거 학교도 다 지어놓고 이렇게 돼버려서 문제가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해울이 안고 있는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채 규모가,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네. 지난 7월 달에 국회 예산처가 제주국제학교 운영부인 해울이 설립된 3년 만에 총자산 부채가 161억 원이나 많아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채가 자본을 잠식하는 상태예요. 예, 자본보다 넘어섰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자본 잠식하게 되면은 지금 JDC가 공기업 JDC가 지급 보증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기업인 JDC가 지급 보증해야 되는 것이 JDC 전체 자본의 또 70%에 달하고 있어서 예. JDC 자체도 파산하게 될 그러한 채무 위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해울이 지금 안고 있는 부채가 얼마고 그 중에서 얼마를 JDC가 지급 보증을 서야 되는 겁니까? 해울의 부채가 2010년에는 38억 원이고 2011년 1,422억 원으로 급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2012년에 가서는 3,668억 원이 돼서 네. 총 자산이 3,507억 원이거든요. 네. 그거보다 이제 훨씬 많아진 것이죠. 161억 원이나 많아진 것입니다. 예, 수치가 많이 나와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해울이라는 이 국제학교 운영 기업의 자본금은 3,500원인데, 네. 500억 원인데, 부채가 이미 자본금을 200억 가까이 초과해서 3,700억 가까이 됐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해울이 안고 있는 3,700억 부채는 거의 대부분을 네. 그냥 해울 하나 망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급 보증을 선 JDC가 떠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JDC의 자본금은 제가 확인해 봤더니 4,500억 정도 되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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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70%를 지급 보증할 수 있다면 거의 뭐 3,700억 거의 대부분을 JDC가 떠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한 70% 정도 JDC의 자산의 7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3,100억 원이 넘더군요. 네. 그러면 해울이 회생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회생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매우 적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울의 부채가 아까 3,668억 원인데 네. 이 유동 비율이 점차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네. 현 상태로 학생을 목표한 대로 채운다 하더라도 예. 향후 2, 3년 내에는 이 현격한 부채 감축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네. 비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3천억이 넘는 해울의 빚을 JDC가 떠안는다는 것은 결국 이게 공기업이니까 혈세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JDC가 지급 보증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또 혈세로서 갚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JDC도 결국은 좀 정부가 더 많은 이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국가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하라는 그런 입장이겠군요. 예, 그렇죠. 네. 지금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의원님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그 11개 개교를 목표로 했다가 7곳으로 축소되었다고 하지만은 예. 이 7개도 계속 해나간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에서 대폭 이제 더 늘리는 것은 안 되는 방식으로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해울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학교 운영과 또 이 학교의 주체 이것이 이원화된 구조로 지금 기형적인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을 일단은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시설 투자와 학교 운영을 분리할 게 아니라 일단 독립된 투자자를 찾아서 네. 건물 건축부터 학교 운영까지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해울법인을 해체하고 본교 또는 국내 재단이나 기업이 학교 재정과 운영을 책임지는 그런 주인 있는 학교로 만들어 나가야지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선 7개로 줄였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지금 현재 4개까지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 제주에서 국제학교를 세운다고 할 때는 예측을 제주만 국제학교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11개, 7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미 지금 송도 국제학교도 생겨 있고 대구 국제학교도 생겨 있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획돼서 추진된 것까지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애초에 수요 예측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네, 이것을 그저 민간 기업에 넘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주인 있는 학교를 네.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네. 새로운 주인이 나설지도 사실 좀 불분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공적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적 영역으로 갖고 올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공립학교가 하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학생 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본교라고 말하는 학교들과의 계약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 동안까지는 이걸 이행을 해야지 되는 또 계약 의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영역으로 갖고 오는 부분까지를 고민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4개를 다 공적인 영역으로 갖고 오는 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계약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0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이요? 예. 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립학교, 네. YBM 시사라는 회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이 학교의 상태는 어느 정도죠? 이 공립학교는 이제 제주도 교육청이 건축비는 투자했고요. 네. 이를 이제 민간인 YBM 시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로열티와 관리 비용 같은 것은 본교 측과의 이제 계약에 따라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외국 학교들에 비해서 이 1,000만 원 정도 학비는 수업료는 저렴한 편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는 여기 그렇게 반 이상 훨씬 못 미치게 채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정은 비슷하군요. 네네. 네. 자, 이 제주국제학교 사업의 문제점들을 쭉 구체적으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좀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총평을 하자면 정말 이 국가 공기업이 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묵구구식으로 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또 잘못되면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방식으로 되고 또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이게 뭐 대통령의 측근이 꼭 앉혀서 JDC도 관장하고 해울도 관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정말 이 국가의 돈과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또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국제학교가 들어서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재검토가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인트 존스 베리 학교를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왔거든요. 네. 이런 것들 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대한 이 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구조조정 이런 거 필요하고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정상화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은 공기업인 JDC와 또 국토부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도 또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4대강 훈포상 수상자들 분석을 하셨죠? 예, 네. 예. 네. 어떤 내용을 확인하셨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4대강 사업 자체가 정말 지금 뭐 속속 다 드러나고 있지만은 예. 정말 문제가 많은 사업이고 뭐 국민 대사기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정말 완전 이 국민의 애가심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에 1157명의 네. 훈포상을 했거든요. 4차례에 걸쳐서. 네. 그래서 이 그동안 정부의 그 훈포상을 한 걸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개발부처, 토건 자본을 중심으로 훈포상이 나갔고 대학 교수, 4대강 사업 좋다라고 얘기했던 대학 교수, 또 종교계, 군, 경찰, 언론, 그리고 지역의 노인회까지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 훈포상을 했더군요. 예. 지금 그 4대강 사업 문제 일부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을 뿐인데요.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기소됐던 다맛비리 건설사 관계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다맛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 네. 또 그와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들, 네.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훈포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1157명을 나눠서 줬기 때문에 네. 4대강 사업에 공을 세우고 찬양했고 한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에는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꽤 많던데요. 그 공무원들이 받는 근정 포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중에서 제일 급이 높다는 청조 근정 훈장은 누가 받았는지요? 청조 근정 훈장은 저희 제일 높은 건 신명필 본부장이 받았습니다. 예. 네. 역시 신본부장이 네. 받으셨군요. 네. 네. 자, 이렇게 단일 사안에 1000명이 넘는 그 훈포상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당연히요. 이게 이렇게 단군 이래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하는 사업을 벌렸으니까 예. 대통령 단일 5년 임기 내에 마치려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관여한 사람들 다 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1000명이 넘는 네. 대규모 훈포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문제들을 감시하고 견제했어야 될 언론계에서도 수상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혹시 누군지 확인하셨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정부 정책 방송하는 KTV. 네. 예.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뉴타임즈 코리아라고 하는데,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뉴타임즈 코리아가, 아마 영자 신문 혹시나 같으면은, 이것이, 굉장한 이 새로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녹색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외 선전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일들을 위한 거가 아닌가 지금 생각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시각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었습니다.